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보면 역대급으로 자동차가 판매가 많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 자, 이런 어떤 저점에서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중고점에 대한 돌파, 충분히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점에서의 바닥권 다지는 모습,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부분에 매물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자동차 업황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밸류, 가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셀트리온 결국에는 좀 주가에 있어서 메이저가 누르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 재차 이런 어떤 21선 라인선에서의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상향으로 돌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의 하락 트렌드 이후에 상승 트렌드로의 전환 이후에 살짝 매물에 대한 부분이 살짝 나왔지만 재차 돌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LG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결국에는 자 이중 바닥을 그렸죠. 이러한 어떤 이중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 변동성이 있었지만 상승 추세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흔들기가 다 끝났습니다. 흔들기가 다 끝났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눌려줬던 이런 어떤 구간 이후에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눌려줬던 구간 이후에 재차 단기 이평선을 상향시키면서 제 추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역시나 다시 한번 상향으로 트는 플러스 2.29의 모습으로 상향으로 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가열권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눌려주다가 재차 가열권에 이런 어떤 맞닿는 순간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흔들기 트랙 이후에 다시 한번 상향으로 돌파하면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 96,800원의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터져줘야 되겠죠.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면서 결국에는 추세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좀 소신 있는 그런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의 이런 어떤 구간이 참 삼성전자가 좀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런 어떤 구간 이후에 결국에는 상향으로 추세가 나왔던 그런 이후 다시 한번 저점에서의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상향으로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뭐 충분하게 10만 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KB금융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25,850원에 이런 어떤 바닥권을 찍었던 그리고 저점을 들어올리고 저점을 들어올렸던 그 은행주가 참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있어서 너무 안 오르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은행주는 안전마진이 탄탄한 그런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모아 가셔야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로나 여파로 25,850원까지 이렇게 빠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언제 그랬나는 듯이 주가가 상향으로 이렇게 돌파되면서
추세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은행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한다. 은행주를 투자해서 잃어버릴 그런 어떤 일들은 없겠죠. 보면 안전마진이 갖췄기 때문에. 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 누누이 많이 봤던 그런 어떤 종목인데요. 자, 저점에서 시세가 나오기 전에 눌렸던 장기 이평선의 저점에서의 눌려졌던, 그리고 시세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장기 이평선에 눌림 이후에 재차 각도에 대한 부분은 살짝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황이지만 재차 각도가 살아나면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 충분히 돌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은 다시 한번 전저점을 들어올리면서 가격선을 유지해 주면서 이런 어떤 그 87,400원의 이러한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돌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생명에 대해서 실적 잘 나오고 안전마진이 갖춰져 있고 비즈니스 모델 좋은 이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주 추세선이 이런 어떤 역배열 상황에서 정배열로 이루어지는 추세를 만드는 저점과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전고점에 대한 부분 87,400원의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생명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월봉상 살펴보면 굉장히 그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어떤 트랙, 공포를 줬던 이런 어떤 트랙 이후에 역시나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간다는 게 추세 매매 아닙니까? 추세 추정.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제시리 배모가 살아있다면 이런 어떤 추세 추정, 신고가를 돌파할 때마다 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때마다 추가적인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는 기업이 바로 카카오다. 카카오는 지금도 미래가치 대비 굉장히 그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모습을 연일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51선 라인선에서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이런 어떤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한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이런 어떤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세장에 대한 부분, 뭐 1년 가까이 이런 어떤 강세장을 모습을 보였는데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 때도 이런 어떤 옆으로 눌려주는 모습 라인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어떤 라인선에서 더 주가가 강력하게 갔었던 모습을 꼭 생각을 가시면서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 가시는 그런 어떤 전략이 굉장히 그 필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있어서 랠리를 펼치면서 지금 시장에서 일부 어떤 업종의 어떤 쏠림이 있지만 다른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반드시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시장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